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 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간만에 돌아온 정치인 특집입니다. 네. 네. 이게 정치인 특집 저번에도 이제 저희가 몇 번 했는데, 사실 되게 재밌는 특집이죠. 이 유명인들 얘기하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내가 이 정치인 특집을 전부터 하려고 했어. 언제부터 하려고 했냐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조국 씨예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 민정수석, 님께서 또 그 작년 말부터죠. 이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셨잖아요. 그분 굉장히 인상적인 캐릭터이기도 하고. 네. 조국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부터 이제 조국 씨 이렇게 해가지고 애니어그램 성격 분석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언제야 지금 거의 한 10개월 지났어요. 계속 하려다가 없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논쟁이 첨예하고 맞아요. 그 지지자들과 빠와 까라고 하죠. 빠와 까들 사이에서 너무나 정말 무서울이 많지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실제로 막 그냥 팩트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막 뒤집어지는 맞아요. 상황들이 오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 입을 털었다가 뭐 까이는 거좀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하게 될까봐 계속 망설이다가 이제쯤이면은 이제 뭐 그런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빼고도 이제 성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거 얘기하면은 분명히 이제 뭐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언제까지 논란을 피해 가기만 하겠냐. 논란도 관심의 일종이니까 네. 한마디로 우리 어느 별도 이제 어그로를 좀 끌어볼 때가 되었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입장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저도 정치적인 입장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편이에요. 맞아요. 정치 덕후들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저는 뭐 사회적 본능이기도 하고 역사 전공하기도 했고 이런 사회 돌아가는 거에 저는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쟁이 붙으면은 아이씨 다 꼴배기 싫어 저거 맨날 싸우기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쪽 입장 저쪽 입장 다 들어보고 나도 내 입장을 정해봐야지라고 항상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랑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이랑은 사실 그거랑 관련이 없어. 저번에 어떤 질문도 들었냐면 성격 유형이랑 정치적인 입장이랑 관계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 이런 거랑 어떤 성격 유형이랑 관계가 있느냐. 대체로 이런 성격은 좀 뭐 보수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라고 질문을 들었는데 전혀 없어요. Nope. 전혀 없습니다. 이쪽 진영이나 저쪽 진영이나 모든 그 성격 유형들이 다 고루고루 포진해 있고 그 자기의 입장을 어떻게 이제 피력하고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이제 성격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거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서도 약간 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얘기를 하겠고요. 일단 이제 조국 씨가 애니어그램 몇 번이냐. 저는 뭐 8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처음부터 저도 8번인지 8번이라고 알았어요? 저는 나중에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예전부터 트위터 글이 올라오는 그 뉘앙스부터가 그치, 사건 생기기 전부터죠. 저보다 큰 형님들이죠. 그 동기들이 증언을 좀 술자리에서 해주셨는데 실제로 조국 씨를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맞아요. 저도 사실 민정수석 때부터도 워낙 유명했잖아요. 조국 씨가 되게 튀는 캐릭터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도 딱 보고 8번이구만 이러고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나고 나서 이제 더 확신을 했지.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는 사실 조국 씨를 원래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검찰 개혁을 꼭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네. 이게 뭐 우리나라 검찰이 생사람 잡아가지고 뭐 저기 온 식구들을 다 온 집안을 다 이렇게 말살시킨 예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사실 검찰 조직이라는 게 너무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좀 기형적이고 하니까 맞아요. 이걸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하기가 얼마나 어렵냐고. 이 검찰이 칼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항상 정권마다 이래저래 실패를 하고 이번에 한다고 이제 작정을 하고 나온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센 개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능력 있고 의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응원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조국 씨가 사실 그렇게 뭐 욕을 먹은 게 내로남불이 너무 심했잖아. 본인이 말은 그렇게 조만대장경이라고도 하잖아요. 트위터에다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는데 한 말이 없어. 맞아.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은 다 했어. 오죽하면 조만대장경이라고 하겠냐고. 어떤 사안이든지 조국의 트위터를 털어보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말이 너무 많아. 하고 싶은 말을 못 참아. 그리고 다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참 나는 근데 그렇게 할 거면은 뭔가 되게 본인의 사생활 같은 것도 되게 완벽하게 관리를 했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생각을 못했지. 그치. 그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지. 그래서 이제 뭐 조국 일가가 내가 볼 때는 잘못을 했어. 그게 물론 잘못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벌을 받았죠. 재판에만 기초된 게 아니고 뭐 얼마나 진짜 언론에 의해서 물어뜯고 까이고 사실 안 한 잘못인데 했다고 막 그렇게 잘못 나온 기사들도 너무나 많고 하긴 하지만 사실 많은 이들한테 배신감을 줬어. 맞아. 그건 맞아. 나는 그거를 보면서 있잖아. 나는 진짜 황당했어. 아니, 어떻게 저 정도 하고 살 거면은 나는 진짜 뒷감당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입을 털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는 사실 집안일이잖아요. 집안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건 좀 다른.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제 그 집안의 뭐 자녀들 입시 문제라든가 그 아내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조국이 아예 몰랐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사실 몰랐냐 알았느냐가 되게 쟁점이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예 몰랐던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사실은. 아예 몰랐던 것 같진 않아.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나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어쨌든 간에 입을 너무 털었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입을 너무 털었고 그래서 그분이 내가 볼 때 그분 사실 근데 되게 능력자기는 해요. 그분이 그냥 교수고 그냥 장관이 아니야. 솔직히 그 사람 천재예요. 천재야. 천재예요. 실제로 천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맞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이고 정말. 그래서 맞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내가 또 서울대 교수였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이제 내가 건너 아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근데 진짜 똑똑하고 진짜 강의도 잘하고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은 어떨지 모르지만 좀 폭력적인 분이라고 너무 강성인 거야. 그리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진짜 쥐잡듯이 잡는다고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무서운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적이 많더라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전형적인 8번 리더인 거야. 능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본인이 나서서 하는 그런 행동력도 있는 건 알겠는데, 너무나 나만 옳다는 그 자신감에 주변을 돌보지 못하고, 너무 입을 털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자기 눈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가혹하게 다루고. 그래서 적이 되게 많이 생기고 저거 하나만 어떻게 어그러지면은 진짜 박살 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와 내가 이제 원래 8번인 건 알았지만 이제 이 난리 나고도 내가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막 그때 그 자기 가족에 대한 의혹 이런 거 있을 때 그 외에 기자들이랑 끝장 토론 해보자고 끝장 기자회견 해보자고 와 그거 진짜
싸우자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몇 시간을 그거를 가지고 기자들이랑 사실 기자들 중에 되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 거는 대응을 안 하든지 아니면 대응을 하려고 해도 되게 이렇게 잘 생각을 해서 요령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박살 내겠다 이거야. 너네 덤빌려면 덤벼봐라 이거지. 그 몇 시간을 했잖아 그거를. 그게 보통 체력이랑 보통 그 전투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전투력 갑이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기소당하고 이제 박살이 났어. 장관도 그만두고. 그랬는데 지금 또 내가 하나하나 나한테 말도 안 되게 했던 놈들을 다 내가 제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게 해줘. 네, 벌써 꿈틀꿈틀 대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와 진짜 전투력 갑이고 멘탈 갑이고 아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와 진짜 8번 내가 직접 본 8번 중에 제일 센 8번이 아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 조국 씨에 대해서는 나는 그 조국 그 난리 났을 때 사실 되게 화가 났어요. 그냥 조국한테 화가 났어. 나는 검찰 개혁을 잘 해주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그 내로남불 있잖아. 내로남불 사실 내로남불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내로남불이에요. 맞아요.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다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해. 근데 그것도 좀 양상이 달라. 근데 조국의 내로남불은 너무나 그냥 8번의 내로남불이었어. 그냥 너무 대놓고 내로남불. 뭐야? 이게 6번이나 뭐 3번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내로남불 있거든요. 근데 6번이랑 3번의 내로남불은 어떤 식이냐면 이게 내로남불이라서 문제가 될 건 알아. 그래서 약을 쳐. 이게 내로남불처럼 안 보이게 해서 온갖 약을 친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얄밉지. 근데 8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나랑 그냥 8번들이 원래 다 그래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해. 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나는 그때 너무 되게 실망을 했어 진짜. 진짜 얼마나 화가 났냐면 나 보통 그런 걸 화 잘 안 나는데 진짜 자다가 벌떡 깰 정도로 화가 났어. 와씨 조국 이러고 벌떡 깼어. 내가 그렇게 자다가 벌떡 깰 정도로 화가 났던 거는 진짜 빅뱅 탑이 대마초 했을 때 말고는 없었어. 그때 진짜 와씨 탑 이러고 벌떡 일어나지 자다가. 이 배은망도 맡아. 야 빅뱅 어떻게 팬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저도 너무 동감해요. 화가 났단 말이야. 그 정도로 화가 났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돼. 사실은 걱정도 됐거든요. 너무 다 물어뜯으니까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내가 요즘에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뭐 이 기회에 뭐 언론이라고 아무 말 대잔치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명명백백히 언론의 기준도 세워지고 그 가짜뉴스도 벌 받고 조국도 벌 받고 조국 일가도 벌 받고 검찰 개혁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이 와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어요. 저는 너무 많이 생겼는데 전 그 중에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예. 우리 진중권 씨 교수님, 진중권 전 교수님이에요. 이 논객이죠. 대표적인 그 논객이었는데 이분이 요새 고생 좀 하지. 고생도 너무 많이 하시 진짜 너 지금 눈물 나려고 그래. 진중권 씨는 5번 유형, 대표적인 5번 유형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5번이고 6번 날개시고 사회적 본능이고. 근데 진짜 진중권 씨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진중권 씨 왜 좋아했냐면 일단 너무 똑똑하고 그분의 책 같은 것도 너무 좋고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 무엇보다 나랑 성격이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막 논객으로 그 정치 논객으로 이름을 떨치기 전에 막 뜰 때부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나는 이제 애니어그램 잘 모르고 막 공부하기 시작할 때였고 그랬는데 이제 저가 항상 저만 특이하다는 그거에 있었잖아요. 그 콤플렉스가 있었잖아. 진중권이 쓴 글을 봤는데 진짜 이 사람 말투랑 성격이 나랑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거의 영혼의 친오빠처럼 생각하고 정말 애정을 갖고 봤어. 사람들이 진중권 싸가지 없고 뭐 어쩌고 되게 욕을 많이 했어도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겠는 거야. 그 사람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랑 나랑 차이가 있다면
물론 남자고 세대도 다르고 그리고 이분의 그런 지성은 나하고 비교가 안 돼. 나는 진짜 발톱의 때야. 너무 그러니까 지나치게 똑똑하니까 그것도 불쌍해. 너무 똑똑한 사람은 피곤해. 인생 살기에 너무 많은 걸 보니까. 그런 것도 다른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좀 6번 날개가 크고 더 사회적 본능이야. 그러니까 약간 되게 사회적인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냥 이 정도 얘기하면은 그렇게까지 까이지 않을 것 같은 것도 굉장히 자기가 지식인의 책무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너무나 냉정하게 정말 그 말귀 못 알아듣거나 자기 말을 곡해하는 그런 무리들을 너무나 진짜 개박살나게 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 질문을 근데 대신에 진중권에 대해서 그 성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미지 관리 너무 못해. 그렇지. 이미지 관리를 너무 백분 못해서. 토론 같은 경우에서도 대학생이 여대생이 저희는 이렇게 맞아.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라고 했을 100분 때 토론 아니고 10년 토론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토론에서 다 그렇게 어떤 연령의 질문을 던지든지 간에 진중권은 말 같지 않은 질문 혹은 본인 입장에서 혹은 수준이 떨어지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 질문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교육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저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띠껍게 너무 남에게 모멸감을 줘. 펜을 들고 까딱까딱 하니까는 이게 대화를 집중하고 싶어도 반감이 드는 거예요. 기분이 확 나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진중권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지 처음에는 정말 비호감이었어. 그 부분에서. 맞아. 그래.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 진짜 수준하고 난 너무 이해해. 그 이해는 나는 돼. 진짜 너무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제 그게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거 정말 그 사람 기득권층이라 그러니까 남자 서울대 나온 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까여봤자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덜 그런 거고 나는 여자고 일단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너무 까이니까 좀 그거를 알아서 조금 일찍 자제하게 된 게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마음은 너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이 감정적인 동물이라 그리고 사실 내가 그런 말이 안 들려. 그렇지. 그리고 사실 있잖아. 좀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나이가 어리고 그러면은 또 잘 모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거 있지. 이 사람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진짜 팩트만 가지고 패는 거야. 그 사람의 연령대, 그 사람의 모습, 지금 심지어 그 사람의 분위기를 전혀 읽지 않아. 그냥 그 문장만 들었을 때 그 문장만 가지고 자기의 의견만 피력을 하니까. 내가 어릴 때 그랬거든. 그래서 진짜 비호감이란 소리 많이 들었지. 근데 그 답답한 마음도 난 너무 이해해. 왜냐하면 그렇게 논점이랑 벗어난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나는 그 모든 게 다 쓸데없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말할 때 뭘 들었냐고 대체. 그런 질문을 하지를 말란 말이야. 진짜 에너지 낭비도 그런 에너지 낭비가 없어.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으나.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진중권 씨가 그래도 이 진중권 씨는 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정치적인 입장이 좌파에 가까워요. 근데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절대로 이 사람은 그게 없어. 내 편이라고 틀린 말 했는데 봐주는. 저는 그래서 좋아요. 모두 내로남불이 깍이니까 없지. 모두 깍이라서 좋더라 나는. 글쎄 모두 깍이야. 이 사람 모두 좋아. 깍인데 오랫동안 그 사람의 정치적 입장이랑 전혀 반대가 되는 사람들이 계속 정권을 잡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정권 저격수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촛불 때문에 이제 쫓겨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항상 응원을 했고 이 사람과 조금 더 정치적 입장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 정권이라고 해서 뭐 잘못을 한 거를 봐주고 넘어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나오는 사람이 유시민이야. 그렇죠. 자, 이 지식인 논객이 하나 더 있죠.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시민 씨는 유시민 씨 내가 어디서 보니까 5번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더라고. 근데 5번 아니에요. 나도 처음에는 5번인 줄 알았어. 이게 유시민 씨는 노무현 정권 때 이제 복지부 장관인가 해서 했던 분이고 정치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 유시민 씨야말로 진중권 씨랑 되게 비슷한 캐릭터였어. 맞는 말을 하는데 너무 재수없게 말하고 지만 똑똑한 줄 알아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전형적인 5번처럼 보였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그냥 이제 그런 전개를 떠나서 지식인이 되고 논객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아는 것도 많고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는데 나도 그래서 당연히 옛날에 유시민 씨 5번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분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활동을 하면서 날개를 다른 거를 보고 아니다. 저 사람은 5번이 아니야. 6번이다. 6번인데 5번 날개가 큰 거지. 라는 거를 깨달았어. 그거를 깨닫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일단 그분이 뭐지? 무슨 프로에서 오랫동안 패널로 썰전. 썰전에서 뜬 거잖아. 사실 썰전에서 빵 떴지. 대중적인 캐릭터로. 썰전에서 그 얘기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요. 우리 1번 전원책에 맞아. 그 꼰대스러움을 살짝 이렇게 긁으면서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자기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5번 그냥 생 5번이었으면 솔직히 진중권이었으면 진중권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둘이 엄청 싸웠겠지. 그렇지. 진중권 안 썼겠지. 그렇지. 조합이 안 진중권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남의 기분을 맞출 줄 아는 5번이라고 해도 너무나 그 능수능란하게 좀 사람의 감정을 달래가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6번 같다고 느꼈고 진짜 딱 보면은 유시민이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숨겨놓고 1번 전원책을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하면서 딱 그 뒤에서 본론을 꺼내는 모습에서 제 기준에서는 6번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능청을 잘 떨거든. 그러니까 능구렁이 같고. 나는 생각을 못했어.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지 않았는데 우리 신랑이 딱 보고서는 저 사람 6번 같다는 거야. 자기가 얘기를 끌어갈 때 저런 식으로 한대. 그런데 나는 이제 결정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이제 굳힌 건 뭐냐면 유시민 씨가 자기가 본인이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어. 맞아. 이건 엄청난 선언이지. 그러니까 어용 지식인이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정권의 이익에 복무하는 지식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지식인은 아니에요. 진정한 지식인이란 어용이 되면 안 돼. 어용 지식인이 물론 많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 근데 일단 그 사람들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비극적인 죽음에 있어서 다 그 마음의 빚이 엄청나요. 그게 사실 지금 정권 교체를 만들어낸 큰 동력이었고 그 사람은 노무현의 동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심정적으로 이 편을 들고 싶은 거는 난 너무 이해해.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이었으면 내가 심정적으로 그쪽을 위로하게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나는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건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5번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6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용 지식인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런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맞는 말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정부라고 완벽할 수 있겠어요? 이런 입장이 있는데 저런 일을 해가면서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데 시행착오를 하나 하면은 이제 저쪽에서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진짜 막 크게 부풀리고 이거를 갖다가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아예 방향조차 바꿔버리려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품어줄 때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나랑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그 가는 길을 지지한다면 넘어가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정치야 사실은. 그냥 맞는 말 하는 건 정치가 아니지. 그건 학문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학자의 입장에서는 내 편, 네 편을 떠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과 학문을 하는 사람은 입장이 다른 건데 유시민 씨는 정치의 입장을 택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는 그게 6번의 의리야. 6번이 지식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선택을 지식인인데 나름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하는 걸 보고 그거는 6번의 맞아요. 의리로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옳고 그르고보다 의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그 조국 사건이 났을 때 유시민 씨가 이제 알릴레오라고 자기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물론 부당하게 이 정부 여당을 까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가짜뉴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풀어주는 맞아요. 그런 역할을 했으나 조국 사건 때는 사실 조국이 잘못한 게 많았는데 약간 그 쟁점이 조국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은 검찰 개혁을 못하는 것처럼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라고 하는 입장과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니까 이걸 덮어두자라고 하는 입장이 갈렸는데 여기서 유시민 씨는 완전 그 길로 간 거야. 덮어주자. 이게 더 중요하니까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알릴레오에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어. 내가 볼 때는. 명백하게 보이는 거를 굉장히 왜곡해가지고, 조국 씨한테 유리한 방송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진중권 씨가 진짜 개빡친 거야. 맞아요. 너무 배신감 느꼈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진중권 씨는 정말 너무 화가 났어. 아니, 다 이해하겠는데, 입장이 다른 거 다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지식인 학자의 이름을 걸고 저렇게 왜곡하는 방송을 만들 수가 있느냐.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신년 토론이어서 JTBC 신년 토론에 유시민 씨랑 진중권 씨가 나왔는데, 난 그걸 봤지. 봤는데, 원래 뭐 그런 거 자주 보진 않는데, 그냥 진중권 씨 나온다고 해서 봤어요. 하도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으려고. 나는 진중권 씨 말을 되게 잘 믿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말 자기의 이해관계나 의리에 따라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원래. 그래서 봤는데, 진중권 씨가 진짜 이성을 잃었어. 맞아요. 너무너무 분노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진중권 씨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기대를 했던 거야. 순수한 사람이지. 5번의 순수한 마음인 거야. 와, 그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그냥 토크 방향이나 뭐나 다 필요 없어. 그래서 거기서 너무 안타. 근데 유시민 씨도 거기서 나와서 진중권 씨가 왜 그 난리인지 알았어. 그래서 말을 계속 돌려. 여기서 말해보세요. 당신이 왜곡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알게 된 건 뭐냐면 이제 그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그 조국 씨 그 자녀의 그 표창장을 위조를 했느냐 안 했냐의 문제. 거기에 동양대에서 위조를 했다고 하는데 조국 씨 아내분이 동양대 교수셔서 근데 진중권이 동양대 교수란 말이야. 그러면 내부자는 누구보다도 잘할 거 아니에요.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다는 거 이 사람을 너무 잘 알아. 진중권은. 근데 아니라고 그거를 외국 방송을 하니까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이제 미친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돼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서 사실 그렇게 이성을 잃으면 토론에서 이길 수가 없어. 맞아. 그래서 계속 너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유시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이 마인드야. 근데 유시민 씨는 알아. 자기가 그랬다는 것도 알고 이 사람 왜 그런지도 아니까 살살 피해가면서 야비해 보였어. 그렇지. 적당한 선에서 본인만 그냥 괜찮은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게끔 말을 계속 돌렸는데 다 알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진중권 씨가 나중에 거기서 되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내가 봐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근데 있잖아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고 자꾸 캐물으면 그거는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저기 그 최순실 씨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고 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명이 됐는데도 그거 조작이잖아 라고 해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잖아. 그런 식이거든. 그래서 계속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아냐고 네가 어떻게 아냐고 네가 봤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내가 안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 자체는. 그렇지 자기가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토론 중간중간에 분위기가 완전 넘어갔어. 그러니까 토론이 아니라 솔직히 개판이 된 거야. 맞아. 이게 내 한을 풀려고 왔다라는 걸로 비춰져. 그렇지 진중권 씨가. 우리가 진중권의 캐릭터를 알고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계속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는 이미 유시민은 분위기를 잡았죠. 그리고 그걸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계속 제 친구들 단톡방에서도 같이 토론을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사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중권에 대한 혐짤, 그 태도 같은 게 점점 이게 벌써 나왔어. 진중권이 까딱거리고 뭐 이렇게 공격하듯이 막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고 유시민 또 듣다 보면은 너무하다 싶으니까는 이렇게 이게 썩은 표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시민 띠껍게. 그런 것들, 그런 짤이 형성되는 그 이슈밖에 안 됐어, 사실. 맞아. 그 토론회가. 맞아.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죠. 진중권이 나중에는 그래서 이게
5번이 볼 때는 진짜 답답한 노릇이야. 토론은 내용이 중요한 건데 그런 태도나 감정적인 부분만 이슈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5번은 맞아요. 진짜 불만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 맞아. 근데 세상은 그래. 논리만 가지고 사람들이 네. 설득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진중권 씨,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5번은 그래도 냉정한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그게 무기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건데 내가 볼 그때 이후로 진중권 씨는 끈이 끊어졌어. 진짜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딜 가나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감정적이 되고 그래서 나는 그때도 나는 진중권 씨 편이었고 난 그 이후로도 계속 진중권 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5번이 그러니까 감정이 없고 늘 공명정대하다는 것도 되게 환상인 거야. 맞아. 5번도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큰 상처를 받아서 이게 왜곡될 수 있는데 5번도 왜곡 되게 잘 돼요. 근데 왜곡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번은 자기가 항상 합리적이고 냉정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대체로 그래왔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완전히 반정부 여당 쪽으로 스탠스를 취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야당 쪽의 말을 완전히 다 맞는다고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맞아. 내가 볼 때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전에 이야기를 했던 그 논조가 있는데 그거를 싹 무시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물론 논조가 바뀔 수 있어요. 입장이 바뀔 수 있는데 5번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어떤 연유를 해서 생각을 바꿨다라는 그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지 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적해도 그거는 안 들려. 그냥 나는 저쪽을 못 믿겠고 저쪽 꼴배기 싫으니까 저쪽이 하는 말은 틀렸다. 라면서 굉장히 지금 비틀어진 그 입장을 취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맨날 조롱거리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내가 봐도 지금 너무 편협하고 어디서 이야기를 할 때 봐도 옛날에는 물론 아이고 이러기는 했어도 굉장히 냉정한 그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울분에 가득 차 있고 눈물이 막 글썽글썽하고 야 5번이 어디 가서 얘기하면 눈물 글썽글썽하면 입이 긁는 거야. 5번은 감정을 다룰 능력도 없어요. 근데 감정적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감정이 있지만 무기가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유시민 씨가 그때 진짜 6번 같았던 게 뭐냐면 이미 유시민 씨는 그때 자기의 상황을 알았어. 더 나가면 위험하다. 이미 왜곡을 했거든. 그래서 지금 막 열혈 지지자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걸 더 나가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겠다. 알릴레오 접었어요 그 직후에. 자기는 그만한대. 그러고 나서 총선 끝나고 나서 자기는 그만한대. 그래서 내가 딱 적당할 때 딱 접고 들어가는 거야. 더 이상 책임질 일 없게.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을 거 얘기만 하겠지. 그거 말고도 지식이 많아. 써먹을 게 많거든. 내가 그거를 보고 이거는 완전히 5번이 6번한테 농락당한 사건이다. 농락당해서 멘탈이 박살난 사건이다. 너무 진짜 남일 같지 않고 진짜 눈물이. 그러니까 진중권 씨 입장에서는 야 너네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지. 야 너네만큼은 우리가 여태까지 한 얘기가 있고 나와 개인적인 자리도 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있잖아.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뭔데? 그치, 팩트를 왜곡하면 안 되거든. 어쨌든간 진중권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 씨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도 팩트를 왜곡하는 식의 말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계속 봐. 많이 참고를 하고. 그렇기는 한데, 옛날에 비해서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공지영이 나왔어, 또. 공지영 얘기를 해보자. 공지영 씨가 항상 무슨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적인 논쟁이 생길 때마다 와가지고 이제 막 또 이제 본인이 이제 끼시잖아요. 이분이 공지영 씨는 제가 볼 때는 4번 유형인데 공지영 씨 저는 책을 뭐 엄청 좋아하는 그분의 소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에세이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많이 읽었는데 4번인데 항상 분열 방향이야. 그래서 되게 2번 같아. 오지랖이 투머치야. 근데 이분이 그리고 되게 관종이야. 내가 볼 땐 성적 본능이거든. 관종기가 장난 아니야. 근데 이분이 이제 이분은 완전히 이제 정부 여당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자꾸 정부 여당을 까니까 진중권 씨를 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고지영 씨가 진중권 씨 요새 너무 외로운 것 같다. 외로워서 어떻게 된 것 같다.
근데 그 말은 맞아, 내가 볼 때. 굉장히 외로우신 게 맞아. 이게 5번들은 외로움을 본인이 안 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장 외로움을 안 타는 유형인 건 맞아요. 근데 5번도 사람인데 어떻게 외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뭐 가정사도 뭐 아내랑 자식이 있긴 한데 별로 안 친하고 멀리 사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보다도 이 사람은 사회적 본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과 정치인들과 의리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실망시킨 거야. 굉장히 외로워서 이상해진 건 맞아. 그랬는데 거기서 이게 진중권 씨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답변을 한 거야. 내가 뭐가 외롭냐. 나는 내일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유치하잖아. 유치 빤스고 내가 이게 보통 5번 같으면은 그런 분열 방향의 4번이나 2번이 그런 헛소리를 하면 여기서 외로우신 것 같다 이런 말도 사실 잘못됐지. 뭐 굳이. 그쵸. 그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조롱하는 반조롱이죠. 그렇지. 사실. 인격을 모독한 거잖아. 그러면은 그냥 나 같으면은 대꾸 안 해. 그거 대꾸할 필요도 없는 말이거든? 근데 그거 되게 유치하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또 둘이 언쟁이 붙었는데 그 언쟁은 볼 가치조차 없는 찬란한 논쟁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서 지금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5번의 분열 방향 7번이거든요. 정말 7번 같아. 그러니까 5번은 보통 이렇게 봐가지고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논쟁에는 끼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끼어드는 게 자기가 지는 거라고 생각해. 쓸데없는 소리 하면 대꾸도 안 하는데, 지금 뭐 토론회라 가지고 돈 받고 해야 돼서 대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아니고, 무시하면 되는 상황인데, 모든 거에 다 말을 해. 근데 그렇게 모든 거에 다 말을 하면 에너지도 딸리고 사실 말이 앞뒤가 안 맞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무서워서 사실 5번들이 말을 자제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그때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내가 안 맞는, 내 말에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게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거든. 근데 계속 말을 하면서 7번 같이 산만하게 여기저기 아무 말 대잔치를 계속하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에도 다 답변을 해서, 그래서 4번과 5번의 싸움인데 분열 방향이라 2번과 7번의 싸움처럼 난삽해진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내가 되게 분열 방향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슬픕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 방송 댓글에서 약간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 유형이냐. 이걸로 되게 논란이 분분했는데, 저는 계속 1번 유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1번인데 9번 날개가 크다. 근데 많은 분들이 9번 유형이라고 생각한대요. 9번인데 1번 날개라는 거겠지? 그래서 그걸로 되게 1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관심을 갖고 봤어요. 봤는데 저는 여전히 1번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유명인들의 성격 유형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없죠. 없어. 그리고 사실 나도 몰라. 우리가 뭐 가서 뭐 얘기를 해봤어. 아 그래.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랑 1대1로 상담해봤냐고. 해보고 싶다. 너무 궁금해. 확인하고 싶은 그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1번이냐 9번이냐를 가지고 내가 궁리를 한다면, 그거는 실제로 내 주변에 1번인지 9번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9번인데 1번 날개거나 1번인데 9번 날개거나. 결정적으로 1번과 9번을 가르는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의미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일단 1번이랑 9번이 서로 날개가 큰 경우에 당연히 비슷해 보이겠죠. 근데 어떤 면이 차이가 있냐 하면, 첫 번째는 1번 유형은 큰 일에 대해서는 결정을 잘 해. 왜냐면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어. 근데 9번 날개가 큰 경우에 작은 일에 대해서는 본인 입장에서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 작은 일이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 작은 일에 대해서는 우유부단하게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9번은 반대야. 9번은 작은 일들은 쉽게 결정을 하더라도, 작은 일도 결정 못하는 9번도 많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결정을 잘 못하고 뭉개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거를 그렇죠.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
그리고 제가 볼 때 또 하나의 그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약간 그러니까 9번인데 1번 날개 커도 되게 원칙주의적인 면이 있거든요. 근데 9번은 이런 느낌이야.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같이 어울려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런데 그 안에 몇 가지의 원칙이 있어. 자기의 원칙이. 그리고 1번 유형은 원칙 자체가 있어.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9번 날개가 큰 경우에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모두가 잘 어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 이게 오래 지내다 보면 그 느낌이 오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있잖아. 오히려 9번인데 1번 날개가 더 그 자기 원칙이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 근데 1번인데 9번 날개면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더 너그러워. 근데 그러니까 9번인데 1번 날개면 오히려 되게 좀 저 사람 되게 좀 강박적이고 꼬장꼬장하다라는 느낌을 금방 주는 경우가 많은데 1번인데 9번 날개가 크면 굉장히 둥글둥글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원칙이 하나가 딱 서 있어. 절대 불변하는 그 그렇죠. 법칙이. 그런 느낌의 또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조금 더 잘 드러나는 차이가 뭐가 있냐면 분노에 대해서야. 이게 9번은 분노를 무시하고 1번은 분노를 억압하잖아요.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데다가 9번과 1번 사이에 있으면 그게 더 잘 안 보이는데 어떠냐 하면 내가 느끼기에 평소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1번이 더 그러니까 자기가 분노하는 거에 있어서 더 엄격해. 더 분노를 안 하려고 해. 오히려 1번이. 근데 9번 날개 크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9번들은 자기가 분노를 하기 싫으니까 그냥 억누르잖아. 근데 어쩌다가 화가 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요. 내가 이 정도 참았는데 이 정도 화는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화냈다는 거에 대해서 막 되게 부들부들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지 않아.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말도 안 되게 화냈는데 어쨌든 자기는 난 이 정도 참았는데 이 정도 화도 낼 수 있지 이런 마인드야. 근데 1번인데 9번 날개야.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평화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는 강박 자체가 있어. 그래서 화가 나도 계속 고민해. 내가 이때 화를 내도 되는 거야?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정당한 거야? 내가 이 정도 화를 내면 괜찮은 거야? 이거를 계속해서 검열해. 그래서 화가 뭔가 자기가 실수를 해서 확 폭발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하고 되게 반성하고 정말 모두 자기의 분노를 검열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 9번은 그러지 않아. 1번 날개라고 해도. 내가 1번 날개가 큰 9번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1번 같은 면이 많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화내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되게 쿨하게 인정했어. 내가 이거는 화낼 일 아니에요? 이런 식인데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분노하고 뭔가 자기의 힘을 휘두르는 것 자체를 잘 절제해야 된다는 강박이 되게 커. 그래서 사실은 분노가 많은 사람인데 그 분노에 하는 표현이라던가 분노라는 말을 공식 석상에서 드물게 했어요. 최근에도 했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이거 자체를 너무나 절제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진짜 9번인데 1번 날개는 그렇지 않아. 되게 답답해요. 1번이 더 답답해. 내가 볼 때는 그 분노의 포인트에 있어서는 그런 면들이 있고 우리 아빠도 사실 그렇거든. 우리 아빠도 되게 성격 좋은 9번 날개 1번인데 그 분노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되게 엄격하게 검열하는 면이 있어. 정말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화를 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인데도. 9번은 1번에 비해서는 훨씬 자유롭다고 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이럴 때는 더 강경하게 세게 좀 해줬으면 라는 불만들이 있는 것 같더라. 맞아. 근데 본인이 그런 독재자 같은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는 강박이 되게 큰 거야. 근데요, 9번 리더들은 그렇지 않아요. 9번 리더들은 나는 노무현 대통령 9번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9번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1번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3번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데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볼 때 9번이면 예를 들어 물론 8번 날개 쪽이었어. 좀 자유로운 영혼이었지 그 사람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오히려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되게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거에도 별 주저가 없었어요. 물론 당연히 생각 많이 하고 신중하게 했지. 당연히 대통령이고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뭔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거랑은 좀 느낌이 달라.
그래서 이런 면들이 있어서 제가 9번이랑 1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 1번이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는 없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1번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분노에 대한 태도와 함께 뭐가 있냐면 내 주변에 9번 불호, 1번 호인 사람들이 문재인을 다 좋아하더라고. 이 호불호 잣대 있죠? 그거 상당히 정확해요. 이게 있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애니어그램이라는 거는 직관적인 거잖아요. 증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물론 그 호불호라는 게 되게 대중 없는 사람들도 있어. 그냥 나는 6번 싫어해. 뭐 자기 8번 그 쭈님이 자기는 맨날 6번 남자 싫어하는데 이런데 잘생기면 또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말고 내가 볼 때는 쭈님! 그게 나름 호불호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별로 내가 볼 때 잣대가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 되게 귀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나만 해도 그래. 나도 저 의외로 사람 볼 때 애니어그램부터 안 보거든요. 그거는 진짜 하수들이나 그런 거지. 맞아요. 나는 이제 안 그런데 내가 왠지 저 사람이 특히 남자로 매력적인데 이러면 3번이 아니야. 라는 법칙이 있어. 나는 3번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존중하고 여러 가지 친구로는 좋지만 내가 한 번한테 남자로서 매력을 못 느껴. 그거는 예외가 없어. 내가 왠지 좋으면은 뭐 무슨 번호는 아니야. 내가 왠지 싫으면은 그 번호는 아니야. 뭐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은 애니어그램을 사실 잘 알지도 못해. 근데 정말 9번이랑 1번을 귀신같이 구분해. 왜냐하면 좋고 싫은 그 느낌이 있거든. 그 9번 특유의 느낌과 그 1번 특유의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런 것 사람들이 사실 나는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편인데 그 사람이 내가 원래 막 선호하는 캐릭터는 아니야. 남자로서 보자면 뭐 인간적으로 보자면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나는 오히려 9번을 더 좋아해. 남자로서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보면 1번, 나는 좀 장형을 좋아하긴 하는데 1번보다는 9번이 더 호거든? 그 자유로운 매력이 좋아. 아무 생각 안 하는. 근데 내 주변에 그런 9번에 걔네들은 왜 9번을 싫어하냐면 성격 좋은 척 하는데 저런데 진짜 자기 말 안 듣고 골 때린다는 거야. 맞잖아. 근데 1번들은 되게 답답한 것 같아도 저 사람들은 자기 원칙 말고는 다 포용해주는 면이 있고 안정감이 있죠. 뻔하니까 믿을 수 있고 9번이 은근히 안 뻔한 거였거든요. 제멋대로 옮기고 맞아요. 그런 거를 귀신같이 보는 호불호가 강한 아이들이 문재인을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문재인이 1번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이제 거의 근데 뭐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문재인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번과 9번을 구분하시는 툴로 이용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제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이제 유력한 사람이 현재 2명이 있는데 그 이낙연 씨랑 이재명 씨 두 분이 있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전에 이제 두 분 다 6번 유형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1번이던 9번이던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장형 리더들은 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건 장형이야. 어딜 가든지 간에. 그리고 그 체제가 안정되면 그 시스템을 이어받는 걸로 적합한 것이 6번 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6번 유형 2명이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제가 보이고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몇 번이나 6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3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3번처럼 보이는 것도 그러고 보니까 그래. 근데 난 3번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위험에 대체로 너무 잘해. 치밀합니다. 여러분 3번은 그렇지 않아요. 저 이미 이재명 씨 보면서 조금 무섭다고 생각하는 면 중에 하나가 무서워. 치밀하세요, 이분. 너무 치밀해. 여러분 3번은 능력과 매력으로 승부하지 위험 관리로 승부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3번들은 은근히 허술한 면이 많아요. 대놓고 머리를 굴리는데 그거보다는 허점이 많아. 그리고 사실 3번은 남의 허점에 대해서도 그래서 관대한 면이 있고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여요. 근데 6번 리더는 그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해쳐온 그 삶의 궤적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6번의 능력을 되게 잘 발휘하는 사람이야. 너무너무 치밀해. 근데
이제 이낙연 씨랑 둘이 겉보기에는 되게 캐릭터가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전형적인 6번인 게 6번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위험 대비가 제일 중요하잖아, 6번에는. 근데 그거를 위험이 보면 먼저 뛰어들어서 얘를 처리를 하는 굉장히 우리가 겉보기에 6번처럼 안 보이는 그 이제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6번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범생 같은 체제에 순응하는 그냥 그 안에서 질서를 찾고자 하는 6번이 있지. 너무 그게 딱 극명한 거야. 이낙연 씨는 모범생 같은 6번이고 말 잘 듣는 6번이고 이재명 씨는 말 안 듣는 반항적인 6번. 위험을 먼저 처리하는 6번. 그래서 그런 면들이 굉장히 대비가 되고 둘 중에 누가 이제 꼭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온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대결을 하니까 어느 쪽이 더 승기를 잡을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예측 한번 해볼까요? 난 예측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어떻게? 계속 이런 지금 점점 이 코로나도 터지고 나서 정말 불안하고 전쟁 같은 삶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 민생 자체가 정말 앞을 알 수가 없고 너무 불안하고 불신이 생기고 정부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정말 혼란의 극치라고 생각하고 점점점.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난세야. 그러면은 총이든 칼이든 누가 뽑아주길 원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싹둑 자를 수 있는 누군가를 원할 것 같단 말이지. 점점.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예측 불가한 민생의 상황이 된다면 저는 이재명 씨가 치고 올라갈 거라고 봐요. 사실 이미 그런 상황이 됐지. 그러니까 사실 이낙연 씨 같은 모범생 6번은 체제 안정됐을 때 이어받기 딱 좋은 사람이고 난세면은 이재명 씨 같은 캐릭터가 더 적합하지.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래도 대선까지 좀 시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어지러워가지고 계속 칼 뽑는 리더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치인 특집은 여기까지였고요. 어떤 사실 정치인들만 잘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다들 심란하실 텐데 힘내시고 뭔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심정적으로 이쪽이 더 좋고 저쪽이 더 동의가 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쟤네가 하는 말 다 틀리고 우리가 하는 말 다 맞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좀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마음을 열고 토론을 해서 좋은 길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유명인들 얘기할 때 번호에 집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특징을 얘기한다는 거는 이 번호가 이런 게 있어요 라는 맞아, 거에 맞아.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자꾸 어떤 분들은 왜 이 사람이 1번이에요? 이 사람은 9번이에요. 이거에 대한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고 그게 댓글로 쭉 이어지는 게 있는데 그냥 당부의 말씀인 거죠. 그것도 하나의 뭐 공부 아니 저는 좋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의견 식으로, 내주시면은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해볼 수 있는데 그냥 어쨌든 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안 스트레스 받으셨으면 받지 좋겠어요. 않으셨으면 이게 논쟁처럼 뭔가 으르렁 대지는 않으셨으면 저희의 하는 또 그런 게 목적은 있죠. 애니어그램을 공부해서 나를 잘 알고 타인을 또 이해하는 툴로 쓰자는 거니까 맞아. 너무 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는 모습이 네. 이러니까 보여주는 모습의 특징이 1번 특징인데 1번 특징이 이런 모습이 있다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왜 1번이냐 9번이다 라면서 번호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1번이냐 9번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하지만 않아요. 내 남편이 5번이냐 9번이냐는 중요하지. 그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네 그거 그러네 그렇죠. 그렇게 응용하시는 거니까 네. 그거 자체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